네, 안녕하세요. 온양용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진예숙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격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좌우명이 될 만한 격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명한 격언을 학습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개의 문장을 배웠죠. 자,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무엇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 자, 이 무엇이 뭘까요? 네, 덕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만초손이요 겸수익이라.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이것은 이익을 받는다. 이것이 뭐죠? 네, 겸손함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일시지 분하면 면 백일지우라. 자, 무엇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참아야 되는데 정답은 네, 한때의 분함이었습니다. 일시지분, 한때의 분함이지요. 이걸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한다 라는 문장이었지요. 자, 격언들이 쭉 나올 건데요. 이 격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보세요. 많이 봤죠? 늘 처음처럼. 우리말 격언이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꼭 있어야 할 사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정중동. 네, 정중동은요. 고요할 정자,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고요한 가운데 움직여라 라는 말입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온갖 일이 성은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 많이 들어봤죠? 자, 적소성대라는 말도 들어봤나요? 우리말로 티끌모아 태산과 같은 뜻인데요. 쌓을 적자. 작은 것을 쌓아서 성대, 큰 것을 이룬다. 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신사독행. 신중하게, 조심할 신자에 생각할 사자. 신중하게 생각하고, 독자는 돈독할 독, 도타울 독자예요. 독실하게 행하라. 자, 독실하게 실천하라. 그런 말이지요. 무엇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정말 황금 같은 말들이군요. 그러면 이 격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가훈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격언들은 누군가의 그 집안의 가훈이 되는 그런 훌륭한 글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대로 자손을 교육할 가훈이 될 정도로 가슴에 와닿는 격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첫째, 한자의 모양, 음과 뜻을 익혀 활용할 수 있다. 네, 한자의 3요소를 모양, 뜻이라고 하죠. 이걸 익혀서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바르게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네, 문장의 도금, 그리고 문장의 해석, 그리고 그 문장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 즉 교훈을 파악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매우 학습을 잘한 학생입니다. 세 번째, 가훈에 담긴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짜 안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훈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가훈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가훈이 뭘까요? 네, 집 가에 가르칠 훈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교훈, 가르침이란 뜻이죠. 그 가정의 윤리적인 지침으로 가족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덕목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나 후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며 이웃과 함께 원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을 그 집안의 가풍에 맞도록 간명하게 집약한 것이 바로 가훈인데요. 정직하게 살자, 이런 가훈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훈은 김유신 집안의 충효, 네, 그리고 최영 집안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있는 가문에서는 가훈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며 조선 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 선생은 가훈을 10권이나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훈이 있는데요. 바로 안시가훈이에요. 안시가훈은 남북조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했던 안지추라는 유명한 학자가 지은 가훈집입니다. 안지추는 여러 나라에서 벼슬을 한 자신의 경험을 가훈 속에 녹여 넣었는데요. 당시 사회가 매우 부패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사회, 그리고 귀족들의 무능, 본분을 잃은 생활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손들의 처세 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시세에 편승하지 않고 조화, 평화, 안전을 중요시하는 소박하고 검소한 가정생활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안시가훈은 워낙 유명해서 명심보감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럴 정도로 유명한 가훈집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어요. 손은 소독제로 씻지만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맑은 물에도 씻잖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손을 씻는 맑은 물처럼 마음을 닦는 좋은 문장 3개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가전 충효하고 세수 인경하라. 가정에서는 충효의 법도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인자하고 공경하는 기풍을 지키도록 하라. 두 번째, 이문회우하고 이유 보인이라.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어짐을 돕는다. 세 번째,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연이라. 네. 지나간 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다. 이렇게 3개의 문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가전 충효하고 세수 인경하라.
가정에서는 충효의 법도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인자하고 공경하는 기풍을 지키도록 하라. 한자의 어휘를 살펴볼까요? 네, 집가자. 가족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집가, 결의족, 가족입니다. 자, 전할전자는요. 유전자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예, 끼칠 유, 남을 유, 그 다음에 전할전. 네, 요 자자는 뭐 씨앗자, 아들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그러면 생물체의 개개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는 원인이 되는 인자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충성충자와 효도효자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네, 충청남도 충남입니다. 그리고 효도라고 할 때, 효도를 다한다. 그럴 때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도리를 효도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효자를 씁니다. 자, 세상세자와 지킬 숫자도 알아볼게요. 자, 세상세자. 전 세계, 온 세계 이럴 때 온 세계에 온은 한글이고 전 세계는 온통 한자어입니다. 지킬 숫자요. 네, 뭔가를 지키는 건데요. 묵수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이 묵수는 고수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고수는 굳게 지킨다 할 때 고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묵수는요. 누구처럼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면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묵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를 약소국인 송나라를 그 초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묵자 집단은 그 구성원이 전멸할 때까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묵수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묵자 집단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묵적의 지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질인자하고 공경경자도 알아볼게요. 자, 어질인자 인의 어질고 의로움. 그 다음 공경경자 경청. 네,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말을 공경하는 자세로 듣고 있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경청입니다. 공경경자. 혹시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그럼 뒤에 있는 기울경자의 경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요 기울경자를 써요. 한자가 달라요. 자, 그럼 한문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가전충효와 세수인경은요. 주술목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 또는 세, 이게 주어고요. 전한다, 지킨다, 요거는 서술어예요. 뒤에 효와 인경, 충효와 인경, 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가전충효,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승한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1, 4, 2, 3.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인경을 지킨다. 그래서 5, 8,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순서가. 어때요? 문장의 구조를 아니까 해석이 좀 쉽죠? 자, 그러면 이 가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배운 문장은 전의시 가훈의 가훈인데요. 그 유래가 있답니다. 자, 이정관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1360년에서 1439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전의시예요. 자가 고부고요. 시호가 효정입니다. 그래서 효정공이라 그래요. 자, 이분이 사헌부 요직과 그 내외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중에 백세 노모를 봉영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향리에 은거했대요. 특히 자신도 80세의 노령이면서
어머니 앞에서는 색동옷을 입고 병아리를 희롱하면서 그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등 하늘이 내린 효자로 이름을 알렸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정간의 품계를 정이품으로 올리고 노모는 정대부인, 정부인이 아니라 대자를 넣어가지고 정대부인으로 봉하였대요. 이때 이정간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어필을 내렸는데 이게 후대에 전의 씨의 가훈이 되었답니다. 자, 궤장 그러면 이 궤가 안석이에요. 이렇게 몸을 기대고 앉는 의자 같은 거죠. 그리고 장은 지팡이입니다. 노인이 되면 걸음 걷기가 어려우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라고 지팡이를 하사하는 거죠. 어필은 임금과 관련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거나 또 임금과 관련된 어떤 옷이나 뭐 이런 거에는 어자가 들어가는데요. 어필은 임금이 직접 쓴 글을 어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왕을 진찰하는 의사는 어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어필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그 어필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명예죠. 그러면 어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세종대왕이 내렸다고 전해지는 어필인데요. 전의 씨의 가훈이죠. 바로 이겁니다. 옆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세종대왕 어필이라고 쓰여 있어요. 가전충효 세수인경. 네, 한문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서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왼쪽으로 가니까 좌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전충효하고 세수인경하라.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유명한 가훈인 거예요. 원래는 이 어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1937년에 전의 씨의 족보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 족보의 권두에 이 8글자가 4자씩 두 줄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뜻이 너무 훌륭해서 다른 가문에서도 함께 가훈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문회우하고 이유 보인이라. 네, 이 문이 글이에요. 자, 글로써 벗을 모으고 이우 벗으로써 보인 인을 돕는다, 어짐을 돕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한자의 어휘는 문 할 때 그럴 문자가 있지요. 네, 문과 무로 나뉘어져서 문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관과 무관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학문이나 학예, 또 문학, 예술과 같은 것을 통틀어서 문이라고 했어요. 무의 상대가 되는 말인 거죠. 자, 다음 모일회자와 버두자예요. 자, 모일회자, 사회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버두자는 중마고우라는 말 들어봤죠? 이럴 때 씁니다. 자, 중마, 대나무 말이죠. 장난감 말. 고우는 옛 친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마고우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놀던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보인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도울보자. 자, 도울보자는요,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순망치한이라는 말 기억하나요? 역사 고사성어에서 배웠던 건데, 이 수는 입술이죠. 망은 여기서 없어지면 이란 뜻입니다. 이치의 찰한, 실일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요거 순망치한과 같은 말이 순치보거였어요. 네,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요 보자,
덧박나무라고 하는 술의 그 가장자리에 덧대는 나무인데, 덧박나무와 또 이 수레는 서로 의지한다라고 해서 이 수레 바퀴를 돕는 걸 보라고 해요. 덧박나무이기도 하고 도울보자이기도 하죠. 서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성취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순치나 복어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지린자. 네, 아까 어지린자 여기 앞에서 읽었어요. 인의, 네, 어짐과 의로움이었죠. 자, 우리가 인의 예지라고 해서요. 우리 인간이 꼭 갖춰야 할 4개의 덕을 사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덕이 바로 어짐, 의로움, 예절, 예의 바름, 그리고 지혜로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걸 사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문장의 문법을 한번 살피면서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문법을 보면 풀이가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여기서 써있자는 뭐뭐로써 라고 해서 도구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도구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 그럼 글을 매개로 해서, 글을 수단으로 해서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가? 모은다. 서술어예요. 서술어를 이 문이 이렇게 한 개를 지으면서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문회라는 말은 글로써, 글을 매개로 해서 모은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그런 모임이란 뜻이죠. 누구를 모으느냐 하면 벗을 모은다. 그래서 회우입니다. 이유보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벗을 매개로 해서, 벗을 수단으로 해서 보인, 인을 돕는다. 네. 나의 어짐, 나의 정신세계의 높은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네. 친구가 나를 돕는 거죠. 네. 이런 것이 바로 보인입니다. 자, 이문과 이유, 즉 학문과 벗을 도구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풀이 순서가 달라요. 2143, 6587입니다. 자, 써이자가 나오는 이런 문장들은요, 풀이할 적에 이 써이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풀이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요 왼쪽의 선비들처럼 이렇게 학문을 익히면서 친구들을 사귀면 그런 모임을 이문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문회우의 정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문회가 있는데 이유회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요. 네, 이유회도 있는데 인을 실천하려는 높은 이상을 가진 모임, 이런 뜻이라면 이유회라고 해야 되겠죠. 다 있답니다. 자, 여기 그림은요, 호계삼소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흐르는 이 물이 호계입니다. 호계. 호랑이가 운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님이 해원 스님인데, 이 해원 스님이 중국의 동진시대에 매우 유명해요. 이 산은 여산인데요. 이 여산에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주지 스님인데, 이 스님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절 밖을 나서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호랑이도 감명을 받아서 이 스님이 여기에 있는 이 호계를 건너면 호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계라고 했답니다. 이 도력이 높은 해원 스님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자, 요 머리에 건을 썼어요. 이분은 바로 도연명이라고 하는 유학자예요. 지팡이를 든 이분은 도연명의 친구이기도 한 육정수라고 하는 도사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배웅을 나왔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배웅을 나왔는데요. 요 해원 스님이 그만 이야기에 빠져서 너무나 그 이야기가 너무나 그 고상하고
또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교, 도교, 불교와 같은 서로 다른 종교의 고승이나 도사, 학자였지만 마음이 서로 통해서 이야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만 배웅을 하면서 여길 건넜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울었대요.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 세 사람이 그제서야 우리가 이야기에 빠져서 호계를 건넜구나. 그리고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게 호계 삼소도라고 하는데요. 유불도의 대표적인 그런 지성인들의 마음을 연 대화, 진정한 교류를 상징하는 이 이야기는 후세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어짐을 돕는다. 이해되었죠? 해석 순서는 2143-6587이었어요. 자, 덕망 높은 분 한 분 소개할게요. 여러분 경주에 가면 꼭 이 집 가보세요. 경주 최부잣집에 육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훈이 6가지예요. 자, 집안을 다스리는 6가지 가훈인데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인 경주 최부잣집의 육훈입니다. 이 가훈이 생기게 된 것은 3대 최국선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1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불을 이어왔는데요. 자, 이 중에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는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3대 부자였던 최국선이 곳간을 헐어서 마당에 큰 솥을 걸고 매일 죽을 끓여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대요. 바로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게 활인당이라 그래요. 활인당. 자, 그리고 이때 생긴 가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경주 가면 꼭 들러보기 바랍니다. 자, 3번째 문장입니다. 전사지 불망은 후사지 사연이라. 옛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다 라는 말인데요. 앞전자 전후, 자, 사자는 일사자 사업, 갈지자는 지자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꼬불꼬불한 길. 열십자 모양이면 십자로 하듯이 지자로가 있어요. 여기서 지자, 동사로는 가다, 대명사로는 그것, 또 개사로는 뭐뭐의 뭐뭇을, 어조사로는 뭐뭐가 뭐뭐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품사가 문장의 쓰임에 따라서 활용이 된답니다. 자, 안이불자, 불편, 부정, 디귿지읒으로 시작되는 초성자 앞에서 불하고 읽어줘요. 자, 이질망자, 물망초 알죠? 이질망, 말물, 풀초. 그러니까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이죠. 그런 꽃말로 더 유명한 물망초도 있습니다. 스승사자는요, 일자사, 한 글자를 가지고 스승이 된 일자사라는 말 유명하고요. 어조사야자는 문장 마지막에 쓰이면서 문장을 끝내는 종결조사의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전사지 불망이 합쳐서 주어구고요. 후사지 사야는 서술어구예요. 마지막에 종결조사로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자는 바로 뭐뭇을 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옛일을 이라고 목적격 개사로 풀이가 됩니다. 원래 이 말은 불망전사인데요. 전사를 잊지 않는다 이건데 이거를 도치를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지 불망 이렇게 도치를 하면서 가운데 지자를 쓴 거죠. 자, 후사지 사ян이라 할 때 이 지는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후사가 사를 꾸미게 해주는 수식관계를 만들어주는 계사입니다. 뒷일의 스승이다. 자, 해석 순서. 좀 편안하죠? 우리말 어순과 비슷한데 아니 불자 때문에 여기가 흐트러졌네요. 1, 2, 3, 5, 4, 6, 7, 8, 9, 10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있으면요. 이렇게 돌이 있어서 넘어지면 다음에는 이거 보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가훈이 될 만한 3개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가정에서는 충효입니다. 충효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인경을 지켜라. 가전충효, 세수인경.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어짐을 돕는다. 이문회우, 이유보인이었죠. 3번째, 지나간 일을 잊지 않음은 뒷일의 스승이다. 전사지 불망, 후사지 사야였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과제를 소개해야 되겠죠. 한자 쓰고 익히는 과제에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훈을 조사하는 것 2가지가 오늘의 과제인데요. 자, 가훈 조사하는 거는 인터넷에서 조사한 가훈 중에서 인상이 깊은 것 3개만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안에 가훈이 있다면 그걸 적어주세요. 마지막 하단에는 우리 집 가훈의 의미와 나의 다짐 이런 걸 적어주면 오늘 배운 여러 가지 가훈들이 여러분에게 내면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격언이 유익했나요? 오늘 공부한 격언들이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